개벽 포럼 정신운동과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생명모성운동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어머니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럼 아버지의 역할은 없을까라는 의문이 잠시 들었거든요.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조금 서운했어요. 네. 저는 아버지니까. 네. 그러면 어머니만 영성에 영향을 미치고 네. 그럼 아버지는 뭐냐.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부싸움도 과거에 많이 했는데 네. 어느 상담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자녀 교육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엄마지만 그 엄마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키는 아빠가 주고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얼마나 그 제대로 하느냐가 네. 바로 자식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김바나 박사님이 이제 모성치유의 말씀의 그 취지는 알겠는데 네. 그렇다고 부성은 그러면 통일운동에 기여하는 바가 없느냐. 네. 그런 좀 되받아치고 싶은 생각도 네.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영성과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좀 매치시켜줬는데 물론 뭐 이제 종교는 여성의 영역, 또 영성은 여성의 영역, 그리고 정치나 통일은 남성의 영역. 뭐 이렇게 뭐 비유해서 얘기하기도 뭐 예.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데 사실 세계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그 훌륭한 종교의 또 창시자들은 다 남자란 말입니다. 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영성을 가진 분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영성운동에 남성들이 기여한 바가 그 굉장히 많은데, 그 김바나 선생님은 본인이 여성이라서 어머니라서 여성만 얘기하시는가? 네. 그래서 통일운동에 부성이 기여할 바도 굉장히 많다. 네. 자꾸 제가 남성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런 좀 제가 의심 좀 들었었습니다. 네. 네. 어떠십니까, 박사님? 저는 종교가 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종교는 정치에 비하면 여성적, 정치는 남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김성건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성이 여성의 치유의 키를 잡고 있다는 거는 저는 100% 동의해요. 네.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여왕같이 모시면은 여성은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습니까? 남성을 위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남편으로부터 배려를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경우에 네, 네. 그 한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남편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예, 그것을 남자들이 충분히 과거에는 그러니까 가부장제 피해 말씀을 그쵸,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평화운동을 여성들이 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그동안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부분 또 적극적인 좀 더 사회적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 나라 민족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통일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자식 양육하는데 가정의 여러 가지 이 틀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평화잖아요. 이 나라에 그것이 딱 서 있지 않고 다른 가치가 들어온다면은 그러면은 그 가치들은 안전과 평화 내 땅바닥이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은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네. 예. 근데 이거는 땅의 지진이 아니고 인간의 심성에서 나오는 지진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평화를 자기가 열심히 치유를 통해서 자기의 평화를 찾으면은 그리고 남편이 정말로 여성을 모셔주면은 여성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남편을 모실 것이고 여성한테 남편이 짐이 되지 않고 예, 함께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종교학을 한 사람인데 네. 가부장제라 그러면 대체로 우리 유교적인 그런 윤리하고 이렇게 좀 연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유교하고 도교를 비교하면 유교는 좀 남성적인 종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왕과 뭐 남자 뭐 이제 이런 윤리가 좀 강조되는데 근데 도교는 이제 그 도덕경이라는 그 책에도 그렇듯이
여성의 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김바나 박사님 말씀은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통일운동에 있어서 그동안엔 너무 남성적 통일운동이었다. 예. 그 남성은 이 사랑보다는 정의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나름대로는 서로가 정의라고 싸우는 거예요.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랑과 관용, 포용, 어머니 같은 예. 이런 좀 여성성의 그 통일운동. 예. 그러니까 여자가 나서야 된다는 뭐 그런 것도 말이 되지만 그런 통일운동에 있어서 여성성이 보완돼야지만 이 사랑과 정의가 이렇게 균형을 이뤄서 온전한 통일운동이 되듯이 네. 그래서 그동안의 통일운동이 너무 좀 남성성의 그런 통일운동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것을 좀 여성성으로 보완시켜야 된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예, 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네.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동의해요. 네. 그리고 그 무대를 네. 나누어서 공유하자는 거. 여성들도 그 무대에 올라서 가지고서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그럴 때 그것이 그 무대가 충분히 여성들한테 그렇게 주어지면은 여성들이 남성적으로 나가서 통일운동을 하던 그 과거의 그런 모습에서 좀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좀 더 모성의 포용적인 그러한 것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안감이 없으면은 옷이 거칠게 느껴져서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여성성을 올려주고 축혀주고 앞으로 내세우고 하는 것은 그냥 남성들이 여성성을 더 발휘하라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무대를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제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할 때는 어머니가 자기의 치유를 통해 가지고서 남편한테 지금까지 최근에 그 페미니즘이 들어오고 나가지고는 굉장히 여성들이 세졌잖아요. 네. 그것이 남성들한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표현을 갖다가 더 부드럽게 하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성은 그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동시에 남편들은 여성들을 계속 축혀주고 장려해주고 목소리를 더 깊은 목소리를 그냥 잔소리하고 그러는 목소리 말고 속에서 그 여성의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그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자식들하고 그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어머니가 얘기할 때 그거를 꼭꼭 집어서 그렇다 정말 어머니 말씀이 맞다 하면서 전선을 함께 자식들 앞에 유지해가면서 United Front. 공동전선. 앞으로 그 통일 운동에 저도 상당히 이제 시간을 좀 보낼 텐데 네. 지금 우리 김만은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 좀 네. 여성성을 좀 같이 공유하자. 네.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통일운동이 너무 남성성에만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여성성도 함께 균형을 맞춰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발맞춰 가야 진정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종교와 평화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두 분께서도 종교 활동을 너무나 격없이, 울 없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종교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 종교인 평화 운동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종교가 서로 이제 연합해서 무슨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이제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환경 문제라든지, 또 뭐 아동의 인권 문제라든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단이 큰 이슈다 보니까 역시 통일 문제가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연대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통일이라는 주제 자체가 뭐 우리 민족에는 뭐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으니까 또 3.1 운동이 사실은 여러 종교가 힘을 합해서 독립운동 한 좋은 예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종교의 연합운동하고 통일 이슈하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좀 깊게 연관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종교를 그 영성 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했을 때 종교 평화 운동의 그 핵심은 그거거든요. 오로지 내 종교만이 옳고 너는 그러다를 극복하자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신의 어떻든 그 진리도 인정을 해주고 네. 또 내지는 우리가 종교는 다르지만 서로 진리를 향해서 가는 도반이다.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을 할 때 서로 그 형제가 회복이 되고 또 종교가 이렇게 연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일운동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남북이 통일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가 자기 체제만이 옳고 네. 상대방 체제는 그러다. 네. 그러니까 무력으로라도 통일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그 좀 지나친 그런 생각, 그런 또 행동이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을 갖고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통일 그러는데 네. 지금 우리가 통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사치스럽다고 생각해요. 교류도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적어도 서로 인정이라도 좀 하자. 음. 남은 북을 인정을 하고 북은 남을 인정을 하고 네. 이렇게 서로 인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종교가 이 통일운동에 기여할 바는 상대를 인정을 해줄 것. 그래야지 종교 평화도 가능하듯이 남북 간의 평화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런 인정할 수 있는 관용과 어떤 그 이해하려는 태도, 이게 사실은 종교인들이 통일운동에 해야 될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김 박사님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종교가 이 세상에 끼치는 그 이로움은 말할 수도 없지만은 네. 또 가장 신랄한 전쟁은 종교전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종교가 대화를 하고 종교 연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떤 기독교 목사님한테 종교 연합을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종교가 연합을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종교 대화를 하게 되면 그건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각 종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곳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종교를 접했고 또 제가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한 6개월을 살았는데 거기서는 일본의 신흥 종교 네. 세계 구세교라는 가마쿠라 교회에서 살았어요. 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쪽에서 저를 자기네들이 미국에 교세 확장하는 데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처음으로 한번 굉장히 그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가마쿠라 세계 구세교가 그 건물을 짓고 미국에다가 그리고 원불교하고 에미서리하고 네. 우리가 함께 거기서 법회를 보고 예배를 보고 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모범이 되겠느냐. 네.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그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이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점점 더 요청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 대화를 할 때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에서 통일의 얘기가 나올 때는 힘이 합쳐지고 어떤 새로운 돌발구를 또 찾을 수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인도주의적인 지원 네. 이게 종교가 저는 또 할 수 있는 한 분야라고 생각을 네. 해요. 아니 아무리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감옥소에서 밥 굶기진 않잖아요. 밥을 네. 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식량 지원이라든지 또 뭐 어린이들에 대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그 지원의 목소리는 종교계가 좀 해야 된다. 네. 또 뭐 재정적으로도 좀 모금을 하든지 그런 게 좀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좀 하나 아쉬움은 북쪽에도 종교가 있긴 있어요. 불교도 네.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근데 뭐 아주 그 세력이 미미하고 또 우리 남쪽처럼 종교의 자유가 없죠. 제대로 보장이 돼 네.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남한 쪽의 종교끼리는 통일을 위해서 서로 대화도 되고 연합도 하는데 북쪽하고의 대화는 뭐 형식적으로 하긴 해요. 하긴 합니다만은 북쪽의 종교라는 것이 워낙 제한돼 있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종교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남북 종교 간 대화의 좀 현실이고 네. 좀 아쉬운 측면이에요. 네. 그건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네. 느낀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떤 종교적인 시대를 이제 넘어서서 정신적인 시대로 이루어져야만 평화 통일도 가능해진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또 그 기본은 말씀하신 대로 종교 간 대화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께서는 한중일 종교 세미나 같은 종교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종교 간의 대화가 얼만큼 중요하고 또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요. 저 대산종사님께서도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뭐 유엔도 있어야 되고 또 정치적인 평화가 있어야 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종교 간의 평화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소위 이제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 어떤 국가가 됐든 문명이 됐든 거기에 사랑과 윤리 또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종교였어요. 그래서 종교가 죽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이웃하고 잘 지내라 이런 이제 그 윤리와 도덕을 제공을 하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종교 때문에 서로 이제 죽이고 전쟁까지 하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구가 이제 하나의 지구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 여행을 하면 어느 도시를 가도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 폐쇄된 사회에서는 한 종교가 한 사회를 담당을 해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지금 열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 종교, 여러 윤리, 여러 가치가 지금 막 혼재돼서 충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인간 공동체 윤리 내지는 도덕을 제공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면은 여러 종교 공동체, 여러 이 사회가 이렇게 공존하는 이 지구촌 시대에는 한 나라의 윤리하고 다른 나라의 윤리가 서로 조화가 돼야지 충돌되면은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전쟁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종교 간에 서로 통할 수 있어야지 내지는 이 화합할 수 있어야지 이 지구촌 시대의 어떤 평화라든지 또 질서라든지 윤리 이것이 확립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평화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는 뭐 법과 때로는 뭐 무력으로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도덕과 윤리가 서로 통해야 되는데 그걸 제공하는 것이 종교다 보니까 종교 간의 평화가 이 지구촌 시대 평화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난 그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종교가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제공하기 직전에 혹은 제공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 사고 방식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차이점, 그 차이점에서 충돌이 생긴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더 그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서로 확인하고 또 그 교인들한테도 그런 것을 종교 대화에 있어서 중요성과 충돌하는 부분이 뭐고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덕과 윤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평화를 제공하는 것이고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렇다 하니까 앞으로 종교들이 할 수 있는 그 일 항목에 그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상생하고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저쪽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이쪽에서 표현하는 방법에서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거를 또 커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분이 다른 종교에 가서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 나는 저 부분은
부족했어. 네. 저게 들어오니까 나한테 더 충분히 뭔가 그 부족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 네. 하는 그런 그 나눔을 체험을 또 나누고 그런 등등 하면 참으로 풍성한 그 종교 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주제가 이제 통일인데 네. 기독교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남북이 분단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뜻이고 네. 또 남쪽에 종교 간 대화가 있는 것도 이게 섭리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신 것 같아요. 너희 남쪽에 있는 종교들이 이 분단의 문제를 어떻게 푸나 한번 보겠다. 예? 일종의 예. 테스트군요. 그 테스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가 한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종교인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종교인이 연대해서 이 분단의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저는 이 세계 평화의 키가 한국에서 시작된다. 예. 네. 그 지금 중동에 오랜 지금 종교적인 충돌이 있는데 예. 그 뭐 유대하고 또 이슬람 또 뭐 기독교 그 키도 저는 이 동쪽에 사는 우리가 결국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이 세계 평화의 키를 우리가 만들려고 지금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남쪽에 일어나는 이 종교 간의 평화 또 대화 운동 그리고 이것이 분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가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평화 직결된 문제다.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고 네. 그 하느님이 보고와서 우리나라 만세 네. 애국가 있는데 네. 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종교 운동에서 영성 운동으로 가는 것이 네. 지금 과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종교 운동 그러면은 그러니까 종교라는 종교는 없잖아요. 기독교가 네, 있고 그렇죠. 불교가 있고 네. 근데 따로 있는데 영성이라는 단어는 종교를 이렇게 그 서로 통할 수 있는 네. 공통적인 뭐 요소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영성 운동으로 간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종교 운동으로 가면 것이 결국은 이제 영성 운동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우리 김 박사님이 하시는 그 영성 운동 또 영성이라는 표현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겠다. 네. 예. 그래서 요즘 그 이 뭐 우를 넘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종교의 우를 넘어서 가는 것이 결국은 영성 운동의 한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영성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네. 한 가지 정의 내리는 방법은 전체와의 조율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와의 조율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가슴으로 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영성 운동은 결국은 감성 운동이 된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감성, 느끼는 능력인데 그 느끼는 능력이 감정으로 안에서 이렇게 끓으면은 그리고 그것이 충돌이 되면은 그러면은 느끼는 능력이 그만큼 그 축소되고 그렇죠. 마비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영성 운동이 감성 치유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평화 통일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나한테 상처 때문에 내가 너를 상처 주었다. 미안해. 네. 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스텝을 우리가 이제 지금 밟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이 바로 회원이죠. 예,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직자인 저로서도 되게 따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가슴에 새기고 있는 중인데요. 두 분께서는 종교 간의 화합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하셨던 활동들 중에 종교 간의 화합이 정말 잘 이루어진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만나는 목사님 스님들은 네. 대부분이 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지 않은 분들 아마 그 숫자가 점점 늘을 거예요. 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한 가정에서 여러 종교를 가진 가족 멤버들이 함께 잘 어울려서
살고 있죠. 물론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이사장님 경험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종교 간 대화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게 네. 91년인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우리 모임에 온 게 사진에 찍혀서 나가면은 그 목사님 다음 일요일 날 교회 나가서 엄청 시달렸습니다. 네. 사탄하고 사진 찍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진짜 많이 낮았어요. 네. 요즘은 뭐 초파일 때 천주교 신부님들이 와서 축사도 하고 네. 또 크리스마스 때 사찰에 예수 탄생을 네. 축하한다는 플랜카드도 플랜카드도 보내고요. 걸고 네. 그러니까 세상이 분명히 열려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러나 아직도 또 일부 종교는 울타리에 좀 뭐라 그럴까 안주한다 그럴까요? 하여튼 거기서 네.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뭐 언젠가는 이 울타리가 다 벗어날 날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치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종교 간의 싸움 못지않게 이 정당 간에 네. 내지는 진보 보수 간의 이 싸움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네. 요즘은 좀 국회에서 그 몸싸움하는 게 텔레비에 좀 덜 나옵니다만 네. 옛날에는 막 치고받고 하는 이 TV가 막 해외에도 막 특종으로 네. 봤어요. 중계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외국 사람들이 니들 왜 그렇게 싸우냐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우리나라 아니 국기가 태권도라 국회의원들이 다 태권도를 잘한다 이렇게 농담도 했는데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구조는 자기 종교에 집착해서 상대를 인정 안 하고 그것이 전쟁까지 가는 거나 또 남북이 서로의 그 이념주의 때문에 전쟁까지 가는 거나 또 우리 정치에서 진보 보수 내지는 정당이 다르다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나 저는 심리적으로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 평화 운동을 하다가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 평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또 원불교 그래서 적어도 종교를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좀 서로 인정하고 대화로 풀자 네. 해서 평화를 위한 종교인 정치 모임이라는 걸 구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16대는 쉬다가 17대 다시 들어와서는 천주교인들이 이제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일치를 위한 운동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천주교에서 시작한 그 포콜라레라는 영성 운동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영성 운동 중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이제 포콜라레라고 이태리 말이에요. 그 끼아라라는 이태리 여성이 시작을 했는데 그 2차 대전의 그 폐허 속에서 아니 기독교의 그 주제가 사랑인데 네. 왜 유럽에서 이렇게 서로 수백만이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종교와 민족과 어떤 정치적인 물을 넘어서 인류의 일춘동을 하자라는 이제 운동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일치운동의 마지막으로 구현될 것이 정치다. 왜냐? 전쟁도 정치인들이 하고 또 평화 조약에 사인을 하는 것도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네. 정치야말로 이 일치운동을 그 제대로 구현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다 해갖고 네. 그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이라는 게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십몇 년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사실은 그 일치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신 좀 정치인들이 좀 중심이 돼갖고 야, 이 치고받고 싸우는 건 좀 창피하지 않느냐. 다행이네요. 그런 말이 오고 가서. 치고받고 네. 싸우는 거 하면 이제 국회에서 제명하자. 네. 그래서 만들어진 법안이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뭐 식물국회가 됐다. 이런 네. 부작용도 많지만 그래도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낫지 않느냐. 뭐 이런 농담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그 종교 평화 운동이 실제 우리 그 사회 속에서 네. 또 삶 속에서 실천된 하나의 좀 구체적인 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사실 군부대 내에 있는 교당에서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사실 군부대라고 하면 어떤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 되는 조직인데요. 오히려 그 안에서 저희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개 종단의 성직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대화하고 오히려 더 많이 그래요? 협력하는 모습들을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각 종단의 경절일 날 가서 축하를 해주는 문화가 사실 군부대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대각개규절날 신부님, 목사님, 법사님들이 다 함께 교당으로 오시고요.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도 역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도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의외네요. 저는 군대 문화가 굉장히 경직된 문화라 네, 그렇죠. 전혀 상상을 안 했는데 네. 군대 내에서 그렇게 또 종교평화 운동을 한다니까. 네, 제가 그래서 다행이네요. 12월 24일 날 굉장히 바쁩니다. 7시에는 교회를 가가지고 축하를 드리고 8시는 또 성당에 가서 축하를 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하루에 2탕을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이제 군부대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사실 우리 현대 사회가 굉장히 많이 경직돼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자국의 이익 또 군사적인 어떤 군비 확장이라든지 군사적 강화에 대해서 평화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폭력이나 전쟁도 지금 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좀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게 다시 영성운동으로 오는데요. 네. 이 DMZ의 남북이 엄청난 지금 화기를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대립 상태를 만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네. 내가 내 체제로 이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내지는 하여튼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하고 저쪽 체제는 나쁘다. 낫다. 잘못했다. 네. 라는 어쨌든 그런 우리 어떤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자꾸 충돌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증오하게 되고 결국은 남쪽과 북쪽이 이제 주적이 되는 거죠. 주적. 예.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주적이 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예? 예. 다른 민족이면 또 네.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러면서 북한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엄청난 예산을 여기 다 쏟아붓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 돈을 우리가 복지나 교육 예산에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마음을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근데 우리 마음을 돌리는데 이게 돈이 드냐 말이에요.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 힘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문제고, 그러면 가장 간단하고 가장 돈 안 드는 해결의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데, 이건 놔두고 가장 돈 많이 드는, 그리고 그것이 오용되면 엄청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이런 무기로 지금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데, 네. 이건 정말 죄 중에 큰 죄다. 예. 그래서 하여튼 모성 치유가 됐든지 네. 뭐가 됐든지 이 아이러니를 진짜 해결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금 남북이 대립돼 있지만 이걸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마음의 문제로, 그러니까 네. 정말 유네스코 헌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듯이 네. 평화를 세워야 될 첫 번째 장소도 인간의 마음이다.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가 완전히 반대지만 전쟁으로 가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고 네. 평화로 가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고, 근데 전쟁은 엄청난 비용과 손실이 초래되는 것이고 평화는 마음 한번 돌리면 되는 건데 이 마음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의 과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에서 네. 새로운 역할이 네. 그 해외 동포, 재외 동포의 역할이라고 봐요. 네.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게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에서 살고 이 남쪽이나 북쪽의 세뇌, 북쪽의 세뇌, 남쪽에도 세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있죠. 예, 그것이 뭔지를 알라고 하면은 알 수 있겠죠. 네. 미국에는 미국의 세뇌가 있어요. 정말 미국의 자본주의의 세뇌가 있어요. 소비자주의 그런 것. 그것을 알면은 그러면은 상대에 대한 비판적인 저기는 세뇌고 여기는 아니라고 하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대화가 닫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외 동포의 입장은
순진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 순진한 게 아니라 순수하다고 이렇게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순수하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사실 우리 당에서 이 재외동포무를 오랫동안 맡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한민국 통일에 재외동포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사실 남북 이산가족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처음으로 튼 거는 재외동포들이었어요. 미주에 있는 재외동포들을 네. 특히 이제 캐나다 쪽에서 먼저 그 해외에서 그 남북 이산가족을 만난 게 그 도화선이 돼서 그게 저희 가족이고 네. 저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북 이산가족이 네. 이제 남쪽 북쪽 정부끼리 이제 하게 된 그 계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재외동포들은 물론 뭐 재외동포 중에도 그 친북도 있고 친남도 있습니다만은 네. 또 상당히 좀 중립적인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양쪽을 오가면서 좀 사실대로 보고 특히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또 시민권자가 많으니까 좀 자유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은 그쪽 사회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또 자랐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무슨 뭐 사회주의를 찬양하거나 그러실 사람들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오가면서 그 중매를 쓴다고 그러나 중재를 쓴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좀 대화와 긴장의 이걸 좀 뚫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네. 그래서 아마 뭐 대표적인 분이 우리 김바나 박사님인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생명모성으로 본 평양이라는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네. 그것을 하면서 한 번씩 하고 다른 곳에서 가서 하고 할 때마다 굉장히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남쪽의 관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던 그러한 그야말로 너무 순진하다, 너무 순수하다 그러한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그 내용을 갖다가 보완을 네.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보수 분들이 듣고도 저거는 유익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저의 목표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가갖고 실제로 누구든지 가면은 볼 수밖에 없는 그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평양 갈 기회가 열리는 네. 즉시로 가서 보세요. 근데 보면은 일단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의 이면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있다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 없는 것이니까 네. 일단은 여기에서 그 유튜브나 그런 기사의 정보들을 보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마음의 자세는 알고 품고 모르고 품고 우리는 품고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네. 그것이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 원불교 문화사회부에서 주관하는 남북 청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캠프를 운영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남한 출신 청년과 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 시간인데요. 실제로 일주일간의 캠프를 마치고 이제 남에서 생활했던 이야기, 북에서 또 탈북하는 이야기,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되어지니 남과 북, 뭐 남녀노소라고 하는 모든 분별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그냥 사랑 하나로 엮어지는 경험을 저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생명모성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근본적인 인류애, 인성에 대한 부분이 합쳐지는 것이라고 저도 깊은 공감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 지점에 도달하면은 속에서 뭐가 팍 하고 뚫려요. 그것이 마음의 통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 시대의 청년들이 물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도 있지만 어떤 통일에 대한 문제가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부담으로 또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앞으로의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지금 평화 통일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분단 이전에 살았던 분도 계시고, 그렇죠. 네. 또 뭐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면서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통일은 뭐 지상 과제가 너무 당연한 거다 이론을 달지 않는데 우선 뭐 제 자녀부터도
아빠 그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이제 네. 의문들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뭐 분단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있죠. 저는 네. 오히려 전쟁보다는 차라리 그냥 맞습니다. 더 나눠서 네. 사는 게 낫고 네. 그러나 그것보다 좋은 거는 교류하고 더 좋은 거는 이제 통일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쓰지만 남북이 군사적으로 긴장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것이 미치는 그 이 손실이라는 게 엄청나단 네. 말입니다. 뭐 주가가 내려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일단 그 국방에 써야 되는 예산 이게 또 엄청나게 또 늘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남북이 서로 교류하다 보면 산업적으로도 서로 윈윈하는 네. 그런 가능성. 지금 사실 우리 그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저는 북한과의 산업 교류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 교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값싼 양질의 노동력이 있고 그리고 천연 자원이 있는데 우리는 기술과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합하면은 그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걸 또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구나 북한이 뚫리면은 그 우리 남쪽에서 그 모스크바까지 또 아니 파리까지 철도도 갈 수 있고 또 항공도 직항할 수 있고 네. 이 엄청난 실질적인 그 효과가 있는데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둘째치고 어쨌든 우리가 형제로서 1000년 이상 살았는데 네. 예, 그 이걸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저런 차원에서 어쨌든 통일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일단 서로가 인정하고 그러니까 평화적인 공존 이것부터 사실 우리가 좀 먼저 해야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평화 협정도 해야 되고 뭐 양쪽이 뭐 군비 축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 제가 그 평화 교육을 하는 내용도 이제 뭐 그런 통일 교육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하여튼 청소년들한테 이 소위 통일의 당위성 근데 이제 통일의 당위성을 옛날처럼 반공 위주로 네. 뭐 때려잡자 김일성 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통일이 더 멀어지는 통일 교육이거든요. 그거는. 네. 예. 그래서 그 왜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그 전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교류할 것인가? 이런 좀 바람직한 그런 통일 교육, 뭐 평화 교육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한테 좀 제대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김성근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대를 인정하고 이미 독자적인 국가니까는요. 지금 그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그건 뒤떨어진 네. 자세죠. 그래서 인정하고 교류하고 그것이 마음 통할 통자의 통일, 마음의 통일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남과 북이 분단이 너무 오래돼 있으면서 일어난 아주 그 특이한 정신적인 질환, 정신의 질환적인 현상이 네. 있어요. 북에는 어떤 책에 그 북에 대한 책에는 뭐라고 써 있는 것만 자폐아적이라고 써 있다.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기 때문에 네. 자폐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는 자살이 없고 정신병원이 없다 그래요. 예. 그 정도로 모든 것이 당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일체 단결이기 때문에 네. 이쪽은 반대로 그러니까 일체 단결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정상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일체 단결을 항상 70몇 년 동안 할 수 있겠어요? 얼마만큼 단호한 체제이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쪽은 반대로 자살률이 많고 정신질환이 너무 많고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교류가 시작이 되면은 저는 분명코 대단한 새로운 정신력의 이 생성하는 그런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경제 협력 그런 거만큼이나 중요한
새로운 생명력이 한반도에서 돌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모두는 훨씬 더 성장할 것이고 네. 예,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마음만 우리가 있으면은 근데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분담 비용은 통일 비용보다 훨씬 비싸게 치여요. 그렇기 때문에 품고 알라고 하는 것 그것이 첫 단계. 젊은이들은 알라고 해야 좋겠다. 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통일을 다스릴 통자가 아니고 통할 통자 쓰시라고 하는데 네. 그거 아주 기가 막힌 말이네요. 네. 제가 국회에 제안해서 네. 당장 우리나라 통일부를 한자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 다스릴 통 내식으로 다스리겠다고 네. 하니까 오히려 통일이 더 안 되는데 그 통일 이전에 서로 통해야지만 진짜 통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진짜 옳은 말씀이고 그 통한다는 말씀 하는 김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분단으로 인해서 남쪽도 병들어 있고 예. 그렇죠. 북쪽도 병들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병든 원인 중에 그 한의학적으로 기운이 막히면은 병이 예. 되는 거예요. 그 기운이 얘기예요. 통해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기운이 70년 동안 안 통하고 서로 꽉 막혀 있다 보니까 북은 북대로 병들고 우리 남쪽은 남쪽대로 좀 병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기운을 이 한반도에 통하게 하는 거, 네. 이게 사실은 진짜 통일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통할 통자 통일 네. 아닌가.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우리 또 이게 재외동포시고 그러니까 네. 이 기운을 통하게 하는 그런 의사 역할을 이 영성 운동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국 현실을 충분히 몰라서 또 애로를 범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열심히 들으면서 계속 제 자신을 성숙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부대에 돌아가서 우리 군 장병들에게 두 분의 이야기를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분대에서는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요. 네. 주적이 북한인데 북한하고 뭐 같이 기운을 통하자 이러면 이게 상당히 사실 문제긴 문제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적이라면 알아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이야기한 부분이 결국은 이 정신문화, 영성운동, 원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신개벽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표로 원불교가 태어난 지 이제 102년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원불교에 좀 당부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간단히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불교가 좀 더 예술과 문화를 합성해서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전파하기를 바라고 네. 교리는 그 안에 이렇게 살짝 담아가지고 네. 사람들이 감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아주 참 좋은 아이템일 거라 생각하는 것이 천도제예요. 천도제를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전파할 만한 것이다. 그 안에 원불교 정신이 알맹이가 들어있고 네. 예,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곳은 아무도 없으니까. 네. 천도제를 통한 내면의 치유. 예.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종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좀 종교 사적인 입장에서 지금 원불교 100년을 좀 평가하고 싶은데 이 영성이라는 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 이론상일 거예요. 이론상. 네, 그렇죠? 그렇죠. 우주적인 이 영성. 근데 이론상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영혼을 자유시키기 위해서 이론상이 있는 것이지 내 영성을 어디 울타리에 딱 갇히기 위해서 만든 이론상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원불교의 원은 사실은 이게 진리를 표시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원불교가 지금 100년이 지나면서 모든 종교가 사실 그랬습니다. 처음 성자는 우리 인간들의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교단이라는 공동체가 마치 그 종교의 그 목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경직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불교도 지금
교단 중심화하고 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 네. 내지는 지나치게 출가 중심으로 가고 있다. 예. 이런 거를 제가 좀 걱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불교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진짜 세계 종교로 점프하기 위해서는 원불교라는 그 교단이 왜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좀 생각을 하면서 진짜 새로운 좀 영성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게 2000년 이상 존재한 이유 중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성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그러면서 그 종교를 자꾸 이제 변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한 건데, 우리 원불교가 지금 뭐 이제 4대 종단을 부릅니다만은 아직도 미미하죠. 그리고 세계로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사실 노대종교에 비하면 뭐 아주 작은 종단이고. 맞습니다. 근데 뭐 저는 자꾸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왜 원불교가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좀 스스로 물으면서 우리 원불교라는 교에 묶이면 안 된다. 네. 그것이 저는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고 또 영성운동의 목표고 그럴 때만 진짜 원불교가 될 수 있다.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가 좀 너무 우리 저 교모님 앞에서 좀 건방진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출가도 그렇고 제가도 그렇고, 그게 대종사님 정신으로 다시 맞습니다. 돌아가는 것이고, 네. 원불교가 진짜 세계를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의무를 또 역할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뭐 통일운동에도 좀 원불교가 좀 네.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저는 뭐 아마 통일이 되면은 북쪽 사람들이 가장 뭐랄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게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또 원불교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그 영성 치유에 원불교가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원불교가 우리 민족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대종사님 원불교를 창교하신 정신으로 우리가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신운동과 평화통일운동에 대해서 사단법인 평화의 김성곤 이사장님, 그리고 생명모성운동의 김바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신운동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평화통일운동의 씨앗이 뿌려졌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감사합니다. 기회에 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